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삭입니다. 모비커 바삭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어떤 책 할까 하다가 작가님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재밌다고 추천해 주셨던 얼마 전에 요 빈살만의 두 얼굴, 예, 모하메드 빈살만의 두 얼굴, 요 책을 잠깐 저도 읽었고요. 다른 책도 밀려 있는 책이 많은데 네, 내일이면 아마 도착하겠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예, 그 작가님 책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번에는 일부러 골라서 했고, 이제 신간을 이제 빨리 읽어야겠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할 거고요. 우선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그 던전 행사 다 했잖아요. 일단은 바삭조에 신청하셨던 분들 정말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이제 던전에 잘 들어가졌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저하고 함께 해주셨는지는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그때 이틀 동안 도와주신 우리 그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강한양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제 옆에 있었던 게 이제 제 와이프예요. 제 아내죠. 예, 제 아내는 얼떨결에 저를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도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가님하고 그 사진 잘 찍고 그리고 이제 공개 주소 그대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이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던전행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 5년 뒤에 29년 1월 달쯤이겠죠. 그때쯤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해제해 주실 때 던전에서 이제 꺼내지면서 이제 또 즐거운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고요. 이번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만큼 또 다양한 사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미리 조금씩 표식을 해드리긴 했지만 종이 지갑을 좀 미리 주신 분들도 계세요. 또 경우에 따라선 해외에서 불가피하게 입국을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채굴행을 이제 포기하셨다가 저도 그냥 마음을 좀 그냥 닫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좀 다른 방법을 좀 간구하게 됐었고 또 정말 다행히도 또 그렇게 외국에 계신 분에게도 이런 조건 하에서 진행을 원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하시겠다 하시고 저도 그래서 정직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좀 드렸었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채굴 그런 분들까지도 다 함께 이렇게 채굴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서 제가 생태계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구나라는 좀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가 또 조심해야 될 텐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누구나 실수를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제가 실수를 안 하겠나 싶어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실수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바보같이.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작가님을 그동안 뵈면서 같이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망치는 만큼 저에게도 스스로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뭐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게끔 제가 멍청하게 행동할 일도 없고 우리 또 그렇다고 모비코인이 그렇게 또 쉽게 이제 그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던전 행사하는 동안 이틀 동안 양일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첫째 날에는 정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마지막 접수하시는 분까지 한 분도 안 빼고 다 대기하셨다 오셨어요. 대기하시다가 다 저를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오셨는데
반갑게 인사 말씀 좀 나누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저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둘째 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김밥으로 점심도 좀 때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이 정도였는데 뭐 작가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작가님은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지나가고 마무리된 거 보면 그 뭐 늘상 강조하지만 그 중앙화된 그 주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정말 크게 좌우될 텐데, 이번 일도 정말 아주 잘 지나갔음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작가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 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빈살만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작가님께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다 해제를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해주셨던 내용 말고 그냥 제가 기준에 우리 모비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적용해서 또 이제 저만의 그 다른 포인트로 잠깐 이제 해석을 잠깐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앞에 다양한 내용이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이제 딱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해 이제 기사화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작가님 말씀대로 이 책은 정말로 이렇게 맘먹고만 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이렇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지식이 넘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그 자기 아빠가 이제 국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왕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우디의 그 왕가 가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이 전부 다 이제 자기 손으로 넣는 과정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카타르, 사우디의 그 중간 오른쪽쯤에 있는 약간 이제 섬처럼 보일 수 있는, 섬은 실제 아닌데, 모하메드 빈 살만은 그 그 나라와의 경계선을 전부 다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근데 아직 섬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카타르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순위파고 카타르도 순위파예요. 둘 다 이제 순위파니까 뭐 의견 충돌이야 뭐 조금씩은 있겠지만, 이렇게 뭐 시아파 순위파 간의 그런 뭐 악의적인 뭐 충돌이 이렇게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근데 그 카타르의 국왕이 타밈인데, 그 나중에 밝혀졌는데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 사이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다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립국의 위치를 계속해서 이제 약간 고수하는 듯한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던 게 카타르였는데, 이스라엘을 약간 뭐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 아니면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자극하는 발언, 이런 영상이 실제 국왕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방송국에 다 올라갑니다. 이제 보안망이 뚫린 거예요. 그 해커들에 의해서. 그 이제 의도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사실이 뚫렸다는 것을 알고 즉각 대응을 하지만, 그 아랍권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그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그런 경쟁 구도를 굉장히 이제 크게 자극을 하게 돼요.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여도 이미 늦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카타르 간에 외교가 단절이 됩니다. 근데 그 단절된 기간이 며칠 안 돼요. 실제로 단절되기까지 며칠 걸리지가 않는데 요 책에 보면은 한 13일, 그러니까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게 다 단절됩니다. 육로로 사우디에서 봤던 모든 게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거래가 단절됐고 카타르 시민들을 사우디에서는 다 내쫓았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비행기들이 사우디 영공 통과하는 것을 다 거부당했고, 식료품점에서 음식물이 바닥났고, 카타르전 축산품이나 다른 주요 물품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육상교육에 의존해왔는데, 심지어는 국경 바로 너머에서 풀을 뜨는 낙타들조차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제 카타르에게 오히려 이제 카타르의 역공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 카타르에게 과거에 반쯤 독립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반쯤 독립한 속국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 이제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힘들게 살 때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형님 모시듯이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그 어떻게 그 지난 과거 중에 어떤 국왕이 이제 잘 한 거죠. 이게 타민 국왕이었나 그 전에 국왕이었나. 그런데 아무튼 그 세계 경제를 잘 읽은 거겠죠. 아무래도 계산을 잘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채굴하게 되면서 카타르가 이제 도시국가요, 인구가 30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도시국가의 연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몇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이 책엔 6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검색해보니까 10만 달러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해커들의 공격에 뚫린 거죠. 이게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막 나왔던 건데,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 이란은 무시할 수 없는 지역 내의 이슬람 강국이므로 이에 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타밈이, 그러니까 그 국왕 타밈이, 카타르의 국왕 타밈이 군사교 졸업식에서 아랍어로 말을 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란은 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세력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완전히 그 카타르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정부망이. 근데 이게 아랍권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퍼지면서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13일 만에 모든 게 이제 막 그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때 이란에 또 도움을 받게 돼요. 그 국제 정세라는 게 이렇게 진짜 작가님 말씀대로 지정학대로 움직이는 거죠. 원래는 원수지간이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카타르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란이. 예. 그러면서 요때에 그 위기를 좀 넘기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위로부터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비행기가 격추됐었나?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이란이 배상해야 될 그 피해자 그 금액을 이제 카타르에서 대신 내주게 되는 계기가 한번 또 돌아오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또 시간이 돌아오죠. 수년 뒤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나라도 13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게 다 끊기는 거예요. 음식물이 그냥 바닥에 나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책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중동에서 작가님이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중동에서 발발이 되면
과연 우리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쵸? 자급자족이라는 게 뭐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나오지만 식료품점에서의 음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수입되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온실 속에서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재배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그 작물보다는 대부분 이제 뭐 특정 환경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가공된 환경에서 요즘 많은 그 식용 제품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에 있는 것을 이제 빗대어 보자면 아마도 진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식료품점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평상시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잠기는데 며칠이나 걸릴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바로 잠길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는 뭐 요즘 많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그 실물 그 선물 그 실물 그 현물 죄송합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몰랐던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고 알지만 모른 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대놓고 이제 강한 어조로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을 무조건 이제 거래소를 전부 다 막아버리겠죠. 개인 출금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그 1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에 굉장히 정말 그 책으로 보는 것하고요. 그 기사로 보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책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좀 남게 되고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항상 잘 하고 있어야 된다. 모비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또 다른 알트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는 무조건 모든 알트코인 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모빅과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시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래소에 굳이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다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쓸 수 있는 거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그래야 사실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 그 중간에 카타르와 그런 이제 문제됐던 부분도 나오고 뭐 또 다른 부분은 뭐 그 모하메드 이제 개혁 정치에서 이제 왜 BTS가 가서 음악 활동을 했다는 거 작가님 말씀해 주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자들이 운전할 수 있게 허용된다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정치적인 자유가 이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에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범죄로 간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범죄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사우디 국내에서는 이거는 이제 범죄로 이제 대내적으로는 범죄로 다스려지는 대외적으로는 표현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게 이제 언론인 그 자말 카슈크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토막살인 사건이 이제 여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말미쯤에는 아예 한 챕터를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뭐 많은 개혁을 그 개혁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
아버지 형제들 혹은 자기 사촌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이 나라의 그 시스템을 자기 손안에 다 넣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개혁이라는 것을 핑계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로 둘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모하메드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언론 통제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모든 군수권부터 해서 다 자기 손에다 넣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토막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그 힘든, 그러니까 그 사우디 나라 자체가 좀 힘든 시간을 겪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그것도 뭐 터키였죠. 터키 안에 있는 사우디 그 영사관에서 이 언론인이 토막살이를 당합니다. 요 내용이 잠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이때가 이제 세 번인가 네 번째 결혼을 하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이때 여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까슈크지가 그, 터키 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공사관에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가서 이제 먼저 한번 가가지고 이제 결혼에 필요한 그 서류를 조금 이제 요청을 미리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결혼해야 될 그 아내가 될 분의 그 아버님에게 자기가 이제 부인이 없다라는 것 같은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서류들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사관에 갔었고, 그 영사관에서 그러면 이제 언제 다시 오시면 그 서류를 이제 발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사우디 내부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정말 순수하게 당한 거죠. 그렇게 조심했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에게 본인 외롭겠죠. 그렇게 조심하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바람 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로 사랑했던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에 의해서 토막살해가 당합니다. 토막살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그때 그 피앙세인 그 여자분이 이 카슈크지랑 그 같이 영사관을 가서 영사관 밖에서 기다려요. 카슈쿠지가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30분 내로 나오지 않으면 전화기 2개를 자기 피앙세에게 주면서 내가 30분 내로 영상관에 다시 나오지 않으면 여기다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4시간 만에 이제 피앙세는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미 토막살에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됐다라는 식으로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딱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 토막살해를 이제 주도한 그 누군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사우디 공사 안에 미리 이제 계획을 짰을 때 혹시나 터키에서 염탐을 하거나 아니면 도청을 하고 있을까봐 모든 것을 다 뒤졌어요. 근데 사실은 도청이 되고 있었는데 못 찾은 거죠. 네, 못 찾은 거고, 이들이 이 안에서 카시쿠지를 토막살해하는 그 모든 그 소리, 대화 내용, 이런 게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책에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남아 있는데 터키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비밀 문서화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책에도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그
친서방 국가로 이제 탈바꿈되면서 많은 게 바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요 정도까지. 이 이상은 저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무서운 내용이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이 아닐까. 뭐 북한도 똑같지 않나요? 북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북한에서 태어난 언론인이 외국에서 북한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뭐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지 않겠나 싶지 않나요? 예. 이런 일은 사실은 뭐 전 세계 어디서나 자주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우디에게는 왜 이렇게 큰 일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깨달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걸 가지고 모하메드 빈 살만을 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왜냐면 이런 일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중국만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이 느꼈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서 그게 현대판이거든요. 불과 1, 2년, 2,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우디의 그런 좀 더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보면 사우디가 이렇게 그런 그 기자 한 명을 이제 좀 세상을 떠나게 만든 그런 뉴스에 대해서 그 모하메드가 그 세상의 그 뉴스를 컨트롤하는 힘이 아직은 좀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경험이 부족해서 그거를 쉽게 이렇게 그 밀어내지 못한 거겠죠. 오히려 이제 잘 억압을 했으면 오히려 이제 큰 게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놓고는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의 그런 왜 오일머니잖아요. 그 오일머니를 투자받아서 여러 가지 막 사업을 구상했던 그런 다양한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손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뭐 체면을 아니면은 뭐 국제적인 그런 자신들의 그 회사에 대한 그 네임밸류 때문에 그런 단절을 많이 모하메드하고 하게 됩니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거기 또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대변을 하는 거죠. 왜냐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뭐.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다 조절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인 거고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늘 작가님 말씀대로 이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정신 못 차리게 되죠.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씁쓸하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저는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한번 근데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쉐이크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맞아요. 쉐이크 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자기에게 모든 실권을 다 집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많은 그 부패 혐의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모아요. 그러면서 약 그 380여 명의 구금 대상자를 이제 그 리츠 칼튼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급이 높으면 다 그 호텔에 모였었고 급이 좀 낮으면 이제 어떤 그런 감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가둬가지고 그 권력을 다 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동안에 부패를 일삼으면서 그 갈취했던 그런 사유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380여 명을 구금을 거의 짧은 시간에 다 하는데 그거를
그 자료를 엄청 긴 시간 동안 준비했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380여 명의 끈앞풀이 단 한 명도 몰랐을까요? 정말 저는 그 부분은 모하메드 빈 살만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형제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아버지의 형들, 아니면 대부분 자기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자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전부 다 왕족이에요. 왕족. 그 대부분의 인원이 다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끈앞풀에게 한 명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그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가두는 거죠. 그러면서 다 뺏는 거예요. 이제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딱히 뭐 밝혀진 것도 없지만 이제 그래도 허위 자백을 이제 요구하게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되어 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가나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겠지만, 그 작가님이 요즘에 그 모비회랑 하파를 이제 40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무섭지만 사실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도자는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냉철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채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모든 것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도 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면서, 저 사실은 뭐 제가 장학생을 할 수는, 저는 스스로 그런 자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고요. 저는 그 후원자로 신청을 이미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후원자로 신청을 해서, 작가님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후원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의 장학생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중간다리 역할 정도로 그 안에서 이 생태계를 아름답게 잘 지켜내면서 성장하게끔 만들고, 정말 능력 있는 이 장학생들이 탁 왔을 때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탁 바로 넘겨주고 아름답게 뒤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후원자가 되면 정말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을 보면서. 근데 정말 작가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미 작가님께서는 후원자 40인이에요. 후원자 4인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뭔가를 벌써 하시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러면서 작가님이 참 요새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쵸? 이 40명을 뽑는다는데 어떤 기준을 작가님께서 하셔야 될까? 물론 이제 처음에 이미 기준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주셨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가겠지만, 뭐 그래도 작가님 입장에서는 왜 모비코가 계속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가님께서 생태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 사고 실험을 하시면서 구성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비코가 저는 빠르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를 작가님께서 쉽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계 자체가 너무 구성이 잘 됐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비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리 정말 잘 빠져나갔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모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이미 작가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빅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과오를 내려놓기 전에는 있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갖고 있다, 내가 이거로 인해서 부를 만들었다, 뭐 이런 다양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거나, 결국에는 거짓말쟁인 거죠. 자기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하게 되는 때가 오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뭐 제가 감히 그분들을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소견으로는 그분들은 모비코인 1000만원을 넘어가야 그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코인 몇천원일 때 그렇게 비웃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니네들 생각이 고작 거기에 멈춰 있구나.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비트맥시라고 하지만 어디 가서 존경받는 비트맥시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책 읽다가 어디까지 그냥 쭉쭉 넘어갔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어디까지 얘기했죠? 쉐이크다운, 예, 쉐이크다운 해가지고 저기 무하마드 빈 살만의 그런 그 능력,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작가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욕심도 살짝 생겼지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고 또 뭐 그런 부분이 권력 싸움에서의 제일 뭐 기본이겠죠. 그 개혁을 통해 가지고 장악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고 실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20대, 이제 그 당시에 20대, 지금 30대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은 굉장히 영특하고 용의주도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아마 제 생각 이 제 소견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력을 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인물이 되지 않을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트럼프부터 해가지고 뭐 각국의 원수들하고도 다양한 그 인간관계를 막 맺고 있고요. 그런 거 참 존경스러워요. 이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왕자라는 그런 독특한, 왕권이라는 독특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갖고 태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치지만, 그래도 그 권력을 이렇게 분산돼 있던 권력을 다 자기 손에 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 9.11 테러 얘기도 잠깐 나와요. 9.11 테러가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뭐냐면 저기에요. 좀 걱정스러운,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그 걱정스럽게 미래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제 9.11 테러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사우디하고 미국 간에는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그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이 그 서로 개인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대요. 사우디와 미국 간에는 일단은.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중동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양국 간에 그 정확하게 사우디는 당연히 미국이 날 지켜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당연히 사우디는 내가 지켜줘야 될 나라다. 이런 식으로 그 큰 기조 안에서 정치인들끼리 굉장히 그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9.11 테러 2000년 초반에도 엄청 커가지고 실제 그 빈라덴 가문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부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빈라덴 너 혼자가 그렇게 한 것이지 너네 그 모든 시족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제 미국은 당연히 반응을 하면서 사우디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동맹 유지가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2000년도 이제 10년도 중반쯤에 이제 셰일가스 붐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우디에서 미국이 발을 이제 조금씩 빼는 거죠. 마음도 빼고 발도 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씩 그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버락 오바마 시절에 그런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하는 부분이
사우디에게는 아니 니네가 왜 일 안 하고 그런 협상 자체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일 안 하고 굳이 미국이 왜 합의를 해주냐, 그건 뭔가 인정을 해준다는 개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우디는 순입하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뭐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트럼프 시절에는 이제 그 왜 그 저기 누구더라, 누구 하나 그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란의 그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이란에 그 군 통수권자 있잖아요. 오히려 그 이란의 그 제2의 실력자인데 사실은 뭐 거의 뭐 제1의 실력자라고 여겨졌던 그 군 통수권자가 이라크에 외교관으로서 방문을 했는데 이라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미국의 미사일에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에 맞고 죽었는데 그 친구란다. 그 고인의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 아무튼 이제 좀 미국 속을 많이 세겠죠. 미국 속만 많이 썩인 게 아니라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미사일에 맞아서 이제 죽었죠. 드론 미사일에 공격당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 하나, 시체가 완전히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가지고, 미사일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시체가 완전 손상돼 가지고 그 반지, 손에 끼고 있던 반지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이제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당시에 그 사우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이런 사람을 처단하고 싶으면 너네도 우리한테 개입을 해. 우리 혼자 움직이지 않을 거야. 사우디 니네도 동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너네도 여기 비용 분담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도 실제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불과 바이든은 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카슈크지 그 살해 사건을 이제 원래 언급하지 않았었잖아요. 불문율이잖아요, 사우디에 대해서는. 근데 바이든은 또 그거를 또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하니까 사우디하고 이제 또 적대 관계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우디는 다른 거는 다 허용하지만 그 왕족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외부에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거를 세상에 바이든이 하셨으니 얼마나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변화가 누적되고 있구나. 옛날에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지금의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이제 완전 천양지차로 벌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작가님이 늘 강조하셨던 그 중동에서의 앞으로의 문제들, 전쟁이 자꾸 조금씩 더 확전돼가는 느낌도 좀 들고, 더 다른 곳에서도 더 이제 조금씩 더 그러니까 그죠, 그게 확전이죠. 네. 그리고 전쟁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금은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금하고 은을 여러분 투자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비커님들은 금하고 은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좀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금하고 은을 좀 투자해 봤었거든요. 근데 답 안 나옵니다, 진짜.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막혀요, 국가에. 애초에 다 막히니까 이거는 그런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제일 보호해주지 못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날 텐데요, 이거는 다 뺏겨요. 싹 다 뺏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걸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또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되고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실제 제 경험담이 그렇고요. 그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거 아니구나, 금하고 은이 아니었구나 라고 저를 스스로 인정하고 제 생각을 제가 버리고 저를 부정하면서
작가님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다 옮겼죠. 예, 제 자산군을 그렇게 옮기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모빅이 시작되면서 모빅으로도 또 제 자산을 많이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볼 때마다 굉장히 더 내가 너무 정말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책에 이렇게 해석이 정말 잘 돼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할 때 이런 책을 보거나 이런 뉴스를 보거나 했을 때 아 얘는 안 맞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보면서 작가님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뭔가를 볼 때마다 격변하고 있는 세상을 볼 때마다 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지 막 많이 부딪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절대진리에 가까이 있는 제 모습이 아닐까. 제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모빅이 절대적인 거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산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니까 이런 불편한 책을 보면서 또한 격동의 시기가 올 거라는 그런 또 격동의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좀 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급하게 이 책은 이제 열심히 읽었고 다 읽었어요. 아주 빨리 읽었습니다. 열심히 서둘러서. 작가님 책이 이제 내일 올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이 또 벌써 이미 12시 넘어갔네요. 그러면 영상이 12시 넘어서 올라갈 테니까는 이제 작가님 책이 오늘 오겠네요. 오늘. 예, 왜냐면 그때 선착순 안에 진짜 그때 올라온 지 3분도 안 돼서 결제 이미 다 끝낸 거, 2분도 안 돼서 결제한 것 같은데, 계속 클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정시가 됐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클릭하다 결국에는 이제 샀어요. 예, 누가 또 알려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열렸다고. 그래서 바로 샀던 것 기억했는데, 뭐, 그 책이 이제 오면은, 이제, 뭐, 제가 작가님을 해제한다, 이런 표현하고는 맞지 않고, 작가님의 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책은 이제 작가님 표현에 500페이지가 좀 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하게도 작가님 책은 이렇게 뭐,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책을 봐야 되겠지만, 문단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오랜 시간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아무튼, 오늘 그 지난주에 던전 행사 정말 원활하게 다 해주신 데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KT 인재교육개발원에서 우리 작가님 강연회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며칠을 앞두고 매진이 됐다는데 정말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을 안 했구나, 제가. 저 스스로 좀 그렇게 좀 반성을 했습니다. 신규 모비커를 아무리 못해도 빨리빨리 제가 이 능력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신규 모비커들을 막 한 수백 명은 더 만들어 드려야지 작가님 그런 영상 그런 강연들이 빨리빨리 매진이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무리 서울이 아니라지만 작가님한테 정말 우리가 빚진 게 얼마인가, 이거 평생 가도 못 갚습니다, 이거 진짜. 그죠? 뭐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쁘게 매진됐으니까 기쁘게 작가님 강연장 대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번에 교보문고에서 이제 그 강연장에서 파는 건 교보문고에서 직접 팔고 있는데,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은 여러 권을 사도 다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누적 집계가. 저 사실은 교보문고에서 그때 이제 딱 판매 시작하자마자 이미 샀는데, 뭐 작가님께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교보문고를 좀 밀어주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셔가지고 진짜 다른 데서 안 사고 있어요. 억지로 막 당장 나가가지고 다른 서점 가서 막 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번 책은 내가 그냥 교보에서 좀 사자, 나도. 나중에 교보를 좀 팍팍 밀어주자. 뭐 그만큼 교보가 열심히 뭐 지금까지 생태계를 만들어준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작가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맘먹고서 책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 교보문고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
가면 또 포인트 같은 거 뭐 하면 뭐 할인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제 인적 사항 넣으면 이미 인터넷에서 샀으니까 이거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카운트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만큼을 바로 그냥 저 강연장 앞에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겠죠? 보니까 뭐, 뭐, 납품 지연 뭐 이런 문자 뜨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사서 그런지 그건 문자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우리 이제 그 강연장에서 교보문고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누적 집계가 되니까 10권을 사든 100권을 사든 문제가 없다. 예, 다 작가님 교보문고 카운트로 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 권 사게 되면 교보문고에서 전부 다 배송도 해준다고 합니다. 책이 무거우니까 배송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날 작가님 많이 괴롭혀 주세요. 뭐 제가 괴로운 건 아니니까 사인 많이 받으시고 네, 즐겁게 작가님 강연장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